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우리가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뤄봤죠. 네. 이번에는 복지와 정치 가봅시다. 아, 좋습니다. 자, 복지와 정치. 이재명부터 가볼까요? 예, 이재명부터 갑시다. 이재명은 확실히 포용적이에요. 예, 비유를 들었어요. 예, 맨홀 뚜껑 없는 사회. 예. 맨홀 뚜껑이 없는 사회는 어, 추락하기가 쉽다. 근데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우먼홀 뚜껑은 왜 언급을 안 했죠? 지금 이재명 그 관계자, 이재명 그 측에서 듣고 있다면 이거 수정해 주세요. 맨홀 뚜껑 너무 위험하거든요. 우먼홀도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차별을 해서 예. 응? 지금 지지율도 가장 높은 분이 이거 맨홀 이거 말이 됩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네. 수정하고 부실공사 여기 공식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저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보겠습니다 끝까지. 네. 어쨌든 뭐 뚜껑, 맨홀 뚜껑. 진짜 연락 오면 존나 아, 웃기겠다. 그러면 그럼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맨홀 뚜껑 없는 사회는 추락한다.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여기저기.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서 죽잖아.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다. 근데 그거는 좀 맨홀 뚜껑이 없는 도로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복지망을 좀 촘촘히 해야 된다. 촘촘히.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지. 아무리 제도를 잘 해놔도 어디선가는 좀 새고 빠지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나 어쩌나 하는데 그럼에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서 죽고 있으면 우먼홀에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제 필수 공공재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자. 뭐 예를 들면 물, 그다음에 임대주택, 에너지, 교통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때 네. 코로나 때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도 문을 닫게 됐고 결국엔 빚만 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빚 안 줬으면은 그냥 그만뒀거든. 근데 대출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두잖아. 빚이 더 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코로나가 자영업자들 탓인가? 아니지. 이건 재난이었잖아. 그러니까 재난을 개개인이 떠안았으니까 국가가 좀 책임을 져주자. 그래서 대출 채무 조정을 좀 해주고 뭐 감면할 게 있으면 감면해주고 특히 폐업자들 네. 폐업자들은 좀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화폐를 확대 네.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지금 그 코로나 타격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및 질병 상병수당 상병수당이 뭐냐? 네. 상병쯤 되면 네. 쉬어도 된다. 그쵸. 상병쯤 되면 짬 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플 때 쉴 권리. 아파도 못 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국가 책임 의료 보장 강화.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고 건강보험도 이제 보장되는 거 좀 늘리고.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나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는 요새 많이 가나? 뭐 하여간 기피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또 뭐가 기피되지? 그 있잖아요 요새 그 뭐 드라마 이국종 몰라. 슬기로운 의사? 몰라. 뭐 이국종과 있잖아. 뭐 이런 데 다 기피하는 데들이 있잖아. 외과. 그런 데를 필수 의료를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주자. 그러려면은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좀 혜택을 줘야겠지. 그런 거 해야지. 자꾸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 피부과 가서 그 진짜 피부병 뭐 이런 거 가면은 못 하잖아 그 사람들. 다 여드름만 짜가지고. 재난 감염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 코로나 때. 그다음에 우리 그 전에 메르스도 한번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 메르스 때 이제 낙타
아, 낙타. 네,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숭이 낙타.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어쨌든, 예. 박쥐 만지면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아동 청년 지원하자. 음, 우리 애 안 낳는 나라잖아. 그쵸. 아동 수당을 지금 0세에서 7세까지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만 11세까지 올려버리자. 제가 그러면은 이 수당을 뭐, 월마다? 월마다 하겠지. 오, 진짜. 그거를 나이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올리고 그다음에 10만 원 주던 거를 물가도 올랐으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늘리자. 왜냐면 애 키우는데 부담이 크잖아. 그치? 안 그래도 애 안 낳는데. 저출산 공약은 꼭 있어야지. 심각한 문제니까. 그지. 근데 뭐 자연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기본 자산제.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면 조건부 자산. 그러니까 맘대로 쓸 수는 없게 1,000만 원씩 지급해주자. 그러니까 이제 딱 세상에 나갔을 때 진짜 완전 그 뭐 불알 두 쪽 차고 그냥 세상 나가잖아. 얼마나 위험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뭘 하기에 힘들잖아. 뭐 이거는 그냥 막 1,000만 원 뿌리겠다가 아니라 뭐 그런 계획서도 쓰고 교육도 받고 해야겠지. 자본금 같은 거겠지. 그런 거를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자라는 거겠지. 복지를 이제 확실히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만한 복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재명 공약이 이재명 공약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기본사회, 그다음에 노동 고용. 이거를 기본소득 아까 얘기한 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 그러면은 1년이면 100만 원. 아까 말한 대로 되지. 100만 원에서 뭐 한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농민들은 연 60에서 120 현금이나 지역화폐. 그다음 노인은 아직 검토 중인 것 같아.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하겠다. 고용보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야. 아니면은 뭐 우리처럼 플랫폼 노동자야. 아니면은 뭐 특수고용 상태야. 1인 특수고용, 1인 자영업 이런데도 고용보험을 확대하자. 그치. 기본소득도 이제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청년들 지원해주고 확실히 공통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약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 뭐 저출산, 뭐 청년 고용. 지금 실업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 청년 실업 사상 최대치 막 연일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청년 실업 위에 초코 시럽을 뿌려주자. 근데 이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과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둘 다 잡아야 되는데 뭐 경제 성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인플레.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인플레를 잡는다 하면은 고용을 못 잡고 그러니까 실업 문제를 좀 잡는다고 하면은 물가가 상승되네. 그러니까 이런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정책도 또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어려운 문제다. 네, 어려운 문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래. 네. 과연 쉽지 않은 문제를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풀을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 맨홀 뚜껑 그거 해명하세요. 네. 근데 뭐 지금 복지랑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조금 경제 얘기를 끼워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경제 성장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경제 성장과 뭐랄까 형평성과의 복지를 같이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치. 근데 사실 이상적이긴 하지. 왜냐면은 복지가 없는 경제 성장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치. 왜냐면 일할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일을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상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맞아. 빚에 떠안고. 그 구제를 못해. 애초에. 그렇잖아. 그런데 아까 말한 논란이 있는 맨홀 뚜껑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민생을 좀 챙기겠다. 하지만 맨홀뚜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주 4.5일 주 4.5일째 또 정년 65세. 그거 하겠대요. 네. 그 다음에 전국민 안심소득제.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불안정한 소득 보완하겠다. 뭐 신청했는데 탈락은 빵원 이게 아니라 중위소득 100%의 부족한 부분을 네. 정부에서 채워주겠다. 근데 다는 못 채워주잖아. 그쵸. 일부 한 뭐 반 뭐 그게 있겠지 구간이 뭐 25% 뭐 50% 이 정도는 채워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 그다음에 비정규직 축소하겠다. 비정규직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 같은 일을 했으면 비정규, 정규 차이 없이 같은 돈 받아야 된다. 똑같은 일을 했다면. 네, 뭐 이건 납득이 가는 말이다.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지. 아니 정규직이 더 일을 잘하는데 그럼 똑같은 일을 못 하겠지. 아, 그치. 이렇게 이재명은 확실히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그 도지사 김문수로 가볼까요? 네. 자, 김문수는 확실합니다. 네. 또 네. 감세. 네, 감세. 아니 복지를 얘기하라니까 감세를 얘기해요. 감세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것이 복지다. 그 진짜 할 거면 선별적으로 하자. 그리고 복지 어떻게 하는 거냐? 자립해라. 자립 기반. 네. 확실하죠. 네.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법인세랑 상속세 얘기했죠. 그다음에 공제액 올리는 거.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65세 이상 버스 무료. 근데 왜 버스 무료죠? 지금 뭐 지하철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60세 이상인가요, 지하철은? 뭐 65세 아니야? 아, 그런가? 어쨌든 버스까지 확대하겠다. 근데 왜 버스까지 확대하는 거죠? 뭐 대중교통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뭐 지하철, 버스 뭐 이 정도 이러니까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버스 무료. 이거 왜 하냐면은 예를 들어 창원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남엔 없지. 없죠. 지하철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지도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만 있고, 그렇죠. 수도권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죠. 보편 복지 차원에서 보편 노인 복지 차원에서. 네. 근데 65세가 요새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죠. 뭐 이렇게 정년 연장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년이 되면은 버스는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자. 네. 그러니까 정년 퇴임하는 날 무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 김문수는 꿈꾸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금융 지원을 좀 해주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건 경제 활성화예요. 고용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아까 감세하던 거 그거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경제정책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는 경제정책으로 한다. 자립해라. 지금 사실 뭐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눈에 띄는 거, 확 와닿는 거는 교통복지 강화. 근데 이건 65세 이상. 네, 버스 무료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 네. 그렇죠. 사실 뭐 그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은 일단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전성기 때 많이 벌어놓고 돈 안 벌 때 벌어놓은 거 쓴다. 은퇴 라이프를.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있어서 복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성기 때를 얘기를 한다면 노인 때도 돈을 안 벌지만 청년 시기 이전에도 돈을 안 벌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예. 그래서 결국엔 복지는 그 청년과 그러니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까지의 그 복지와 노인의 복지 둘 다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뭔가 이건 한쪽만 부족하다. 내 복지로 좀 비춰질 수 있다. 김문수 후보 잘 들었죠? 저 수정해서 다시 보내세요. PDF로. 네.
청년복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청년복지 지금 별로 없는 거 저희 폭로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확실히 노동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네.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좀 웃기게 하네요. 노동시장 유연화를 얘기하네요. 노동시장 유연화. 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투쟁해왔던 네. 그 노동운동, 예. 노동시장을 유연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하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쉽게 자르고 비정규직 고용하고 노동시간은 증가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솔직히. 네. 아닌가요? 그쵸. 제가 잘못 이해한 누구 입장에서의 유연화인지. 그쵸. 네, 봐야죠. 그쵸. 네. 그리고 노동권 보호 강화. 그러니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제도를 좀 만들겠다는 건데. 네. 임금체불 없애고. 네. 그다음에 노동약자들 직접 지원할 거고. 네. 근데 이거 잘 모르겠는 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하여간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뭐 계획을 잘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여기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문화 예, 그 좀 시대가 좀 오기도 했고 맞아.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밝혀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쓰지 말고 내수로 해결하자.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이겨내보자. 그러니까 외국 투자 받지 말자. 그러니까 외국 노동력 받지 말자라는 식으로 정체성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맞아. 외국인 노동자 완전 우린 개방이다.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임금체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더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해보겠다. 인지. 노선을 확실히 해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노선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추진.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출산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에 관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다문화도 늘어났고 다문화 가정도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예를 들어 삼성엔 외국인 근로자가 없죠. 그러니까 현장업에서는. 현장직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약간 국가로 따지면 보호무역이지만 여기 회사로 하면은 노동력 수요가 있는 거다. 국내 그 인원에 한해서 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복지로 들어간다는 게,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으로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자, 이준석. 효율성을 따지는 이준석. 지방분권. 선별적 복지. 공정한 경쟁. 또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보편복지와 김문수의 감세 정책과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혼합적이다. 그렇지. 자, 이준석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었죠. 그때 패닉바잉. 알죠? 패닉해서 막 산다고? 그때 돈 빌려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잠시 멈춤. 잠시 멈춤 대출. 잠시 멈춤. 잠시 멈춰라. 멈춰라. 자, 쉬어가자.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원금 상환을 이제 도래했잖아요. 그때 막 패닉바잉 해가지고 그걸 한 3년간 유예해주자. 그리고 애 낳을 때마다 자녀 한 명씩 애 한 명씩 낳을 때마다 2년씩 연장해주자. 자식 하나 낳으면 2년씩. 이렇게 또 연결이. 신기하지. 그 다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1주택, 시가 10억
이하 세대 해당자가. 해당자가. 그리고 만약에 애를 세 명 낳았다? 그러면은 여기 핑크 번호판 도입하자. 네. 핑크 번호판을 달고 하는데 좀 웃기긴 하다. 핑크 번호판 달고 다니는 게. 우리 자식 3명이에요. 이거 홍보하는 거잖아. 3명 이상. 핑크 번호판은 뭐냐면, 통행료 할인, 전용 차선 허용, 주차 우선권, 뭐 이런 거 도입하자.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겠다. 실질적인 좀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걸로 갑자기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까? 좀 부족한데? 좀 더 해보세요. 이준석 씨, 더 해보세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핑크 번호판 말고는, 핑크퐁? 네, 핑크폰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좀 납득이, 현실성 있는 좀 이야기인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 밀어주는 거? 원금 상환? 네. 그렇긴 해. 사실 대출 늦추자고 계속 애 낳고, 얘를 15명까지 낳겠다 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고. 그럼 인정이지. 그러면 인정해야지. 근데 이건 진짜 딱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춰진 정도의, 그런 공약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근데 어쨌든 다 갚으라는 거지. 그치. 유예해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핑크폰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는, 좀 어렵다. 핑크폰이. 이건 좀 웃기지. 확실히 여기에 대한 감성이 이준석이 좀 부족해. 여가부 폐지, 여자 군대 가자, 핑크 번호판? 이게 좀, 그지? 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감성이 좀, 너무 여자를 핑크핑크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자, 좀 더 해주세요, 이준석 씨. 네.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걸 보고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네. 일단, 네, 이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 분권. 아까 그 얘기했죠? 지방 분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지방 소득세율, 법인 지방 소득세율을 오히려 30%로 올려버리겠다. 하지만 경쟁해라. 그러니까 30%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정해라. 30%까지 있으니까. 그럼 니네 그 오디션. 지방 오디션 보겠다. 서바이벌. 어느 지방이 살아남나 한번 봅시다. 그런 거잖아요. 참, 게임처럼, 지방 분권도 게임처럼 하려는. 문명 같네요. 네, 그렇죠. 노인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복지. 교통복지. 지역 간의 형평성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무임승차는 폐지하자. 대신 월 1만 원의 교통 이용권을 지급해주자. 지하철, 버스, 택시 다 탈 수 있는. 근데 월 1만 원이면 얼마 안 되긴 하지. 얼마 안 돼. 지하철, 요새 버스 요금 막 한 1,500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번도 못 타. 그러면 왕복이잖아, 보통. 그치. 그러면은 왕복 4번? 그러니까 한 달에 주말에 딱 한 번 나갔다 올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 너무 어려워, 이준석이. 확실히 노인 복지에 관해서는 오히려 좀 축소하겠다. 그치, 이건 거의 축소급이야. 라고 좀 볼 수 있지. 이것도 좀 부족한데. 그 노인 함부로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그랬잖아. 노인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어야죠. 근데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시대 좀 왔지. 달려가는데 고령화 아니야, 초고령화야. 초고령화. 근데 따라가는 거야. 근데 노인한테 이거 한 달에 10,000원씩 쥐어주면서 이러면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약을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중복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어쨌든 무임승차 대신에 그러니까 무임승차 폐지를 하고 소액을 내도록 하자. 소액? 그러니까 승차권을 진짜 파격적으로 할인한다. 80% 아니면 90%. 근데 이게 무임승차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 그치. 그래서 무임승차였을 때 진짜 이거는 무제한이야. 계속 탈 수 있고 사실 이동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에어컨 쐬려고 그냥 타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00원이라도 내면 내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잖아. 맞아. 뭐 예를 들어 팟캐스트 이거 방송도 유료화 방송들 있잖아. 몇백 원 하거든? 사실 우리 몇백 원 내기 싫지. 그게 웃기잖아. 부담스럽잖아, 괜히. 그게 왜냐면 모이면 좀 크긴 하니까. 그치. 근데 사실 우리 칵테일 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마티니 한 잔 마시면 국밥 3그릇이거든, 한 잔에.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내 생각에는 진짜 뭐 한 번 타는데 150원이라도 낸다 하면은 좋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나는 무임승차에 대한 이런 약간 부정적인 여론도 물론 지금 있어. 근데 막 여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부정적인 이렇게 여론이 있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교통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에어컨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너무 막히는데 무인승차에 약간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봤거든. 특히 1호선 타면 끝까지 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 북한까지 가겠어. 근데 뭐 저가항공시가 이제 제안한 거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자. 나는 조금 달라. 나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 어떤? 노인 복지 측면에서 그 건강도 중요하잖아.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개찰구에서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바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길 넘어가. 점프해서 넘거나 아니면 림보라거나 고개를 숙이면 안 돼. 림보로 가야 돼. 림보로. 림보로 가서 통과하거나 이러면 허용. 이런 무임승차 허용. 그것도 좋네. 근데 그게 안 된다? 돈 내. 그러니까 유연하고 건강할수록 그러니까 노인 복지지 이게.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무임승차. 자, 잘 들었죠? 이준석 후보. 노인 교통복지는 이걸로 바꾸세요. 제가 제안해드립니다. 이거 훨씬 낫네. 근데 그 기준을 두지? 청년 중에서도 통과 못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야. 자, 보건복지부를 분리시키겠대요. 정부 조직 개편을 좀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를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여가부는 폐지한다고 했죠, 아까. 네? 그래서 복지부랑, 여가부 폐지 때문에 그런가? 여가부 폐지해서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거는 재경부로,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복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과기여로. 영웅대접 해주자. 연금 500. 연금 월 500씩 줘버리자. 그건 다들 월 500 받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과학할 거 아니야? 그니까. 이렇게, 이준석은 지방 분권도 그렇고, 서바이벌로 가네. 그니까. 게임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노인 복지도 서바이벌로 가자 이거야. 건강한 노인만 살아남게. 노인을 위한 나라. 경쟁해라. 싫어? 돈 내기 싫어? 그럼 건강해. 노인 경쟁 시대인 거지. 그럼 맨날 잡곡밥 먹고 운동해. 그럼 무임승차 할 수 있어. 엄청난 복지 제도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노동시장은 뭐 김문수랑 비슷하게 4대 보험 개편해서 중산층 실질 소득 올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 이런 거 하겠다. 이것도 약간 친기업에 가깝죠.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대들고 우리 때였으면 그냥 개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MG, 젠지 새끼들, 싹 바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게, 그런 거 싹 때려잡겠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야,
그 젠지들 수학교육 아까 시켜야 되는데 벡터에 미적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대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젠지들 싸대기 칠 수 있게. 싸대기 쳤는데 학생이 신고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준석이.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사를 지켜줍니다. 젠지들 좆됐다. 확실히. 이준석이 때려잡는다. 게다가 너네 수학 공부도 해야 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됐다. 여러분들 벡터에 미적분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니네들 투표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알아요? 텐서 알아요? 텐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쉽지 않네. 근데 이게 교권이 진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옛날에 너무 교권이 심했지. 엄청 강력했을 때도 있었고 맞아. 막강한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교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애들을 많이 때릴 때는 차근차근 줄여갔어야 되는데 한 번에 반대로 훅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젠지가 선생님들을 때리잖아. 맞아. 이것도 훅 가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서바이벌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젠지들을 잡겠다? 교육시키겠다? 요새 것들 싸가지 없으니? 근데 본인이 박근혜 퀴즈였던 시절을 생각해야죠. 다 돌아오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했던 말도 우리 방송도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나중에 그거 뭐야 림보랑 이거 노인 비하라고 막 돌아오는 청원 들어올 수도 있어. 아니 뭐 건강 건강을 위한 거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많이 해서 우리도 60대가 될 거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는데 우리도 건강해야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림보 연습을 유연성을 좀 키우고. 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지 정책을 살펴봤고요. 바로 정치로 갈까요? 네. 바로 이재명의 정치. 네. 상법을 개정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정경유착 차단하겠다. 상법 개정해서 기업 구조 투명성 강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뭐 이런 거 해서 기업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왜냐면은 기업 구조를 정치 얘기를 하는데 기업 구조를 왜 얘기하냐?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치와 유착 관계가 생긴다.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한 이제 이재명의 공약이죠. 검찰. 검찰.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판사들한테도 꽤 당해가지고 권력기관들을 싹 개혁하자. 아까 뭐라고 했죠 저한테? 무슨 분리? 그 정치와 종교 분리? 기소권, 수사권을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검찰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권리 중에서 기소권만 가져가라. 기소청으로 바꾸자. 수사권은 또 경찰과 또 공수처에 이양해라.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막강하다. 검찰 권력을 좀 낮추겠다. 검찰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검찰은 사법부입니까? 입법 행정부? 그죠.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법무부 밑에 있죠. 법무부 밑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산하 기관이죠. 근데 예를 들어 교육청에 산하 기관에 어떤 직원들이 대한민국을 흔들 만큼 권력을 가진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그렇게 힘이 막강한 건 우리나라 특이에요. 우리나라 특.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겠다. 미드 같은 거 보면 검사들 개족밥이거든. 우리는 그렇진 않지. 거기는 경찰이 짱이지. Put your hands up, motherfucker. 이러고 총 쏴버리잖아. 공권력이 강하지. 거기는 뭐 바로 총 갈기니까. 그렇지 뭐 부당거래 뭐 이런 거나만 봐도. 맞아. 그래서 확실히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부패 방지.
정치인들은 공사 구분해라. 음.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들 재산 네. 다 등록해라, 투명하게. 네. 그다음에 차라리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서 니네 어차피 하고 있잖아. 네. 다 알도록 하자. 음지에서 하지 말고 다 기록에 남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로비스트를 아예 미국처럼 만들자.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왜 숨어서 하나? 그냥 다 허용해주면 되잖아. 그런 거 하자.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걸 경험했잖아.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좀 완화하자.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임기 단축. 임기 단축. 그 다음에 개헌.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여기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정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은 하지만 좀 신중한 태도다. 근데 요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뭐 대통령이 혼자서 뭐 개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거니까 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뭐 민법, 형사법 이런 게 아니라서 네. 헌법이 가장 모든 법의 상위에는 헌법이 있죠. 네. 헌법은 국민이 정하는 거거든요. 투표로. 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네. 개헌은 맞아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투표도 붙여야 되고. 그렇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연임제, 4년 연임제 미국처럼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년 하고 바뀌고 5년 하고 또 바뀌고 막 정권을 왔다 갔다 하니까 5년이 애매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좋으면 더 써먹고. 그치. 차라리 8년 하거나 아니면 별론데 하면은 4년 만에 갈아버리거나 그게 더 좋지 않나. 야씨, 그러니까. 5년 해가지고 뭘 바꿔. 촛불로 바꿨더니 다시 바뀌었고 또 다시 바뀔 거고. 이러면 언제 그 색깔을 입히겠냐. 자기 그 뭔가를 해보겠냐. 그쵸. 네. 연임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연임제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각 그 새 후보들을 모아다가 호통을 좀 쳐서 이거는 관철시키는 걸로.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 좀 그 동의를 또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뭐 공감만 얻으면은 사실 이게 합당하다라는 그런 공감성이 이제 여론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네. 자, 이재명은 정부 부처도 개편하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행정구역을 좀 개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울경 아까 말했죠. 해양 시티로 만들겠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대구, 경북, 세종, 대전, 충청 하나 묶어서 광주, 전남, 그다음에 서울, 경인 이렇게 5개를 광역권으로 만들겠다. 부울경, 대구, 경북, 세종, 대전, 충청, 광주, 전남, 서울, 경인 이렇게 다 광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개의 특별자치역을 만들겠다. 강원도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 호남권에 안 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광주, 전남이 그냥 묶이고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강원, 전북, 제주. 그래서 5개의 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권 이렇게 나누겠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겠다. 대통령 권한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 걷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좀 묶어서 좀 크게 만들어 놓고 큼직하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금 내고 그러면 그 세금은 중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쓰고 그래서 지방을 좀 살리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검찰 개혁한다고 했잖아요. 사법부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법부면 이제 판사죠. 판검사 임용 절차 투명하게 해라. 그쵸. 법관이 요새 갑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평가 제도를 도입해라. 왜냐면은 아까 지규현, 음사롱.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지규현이 윤석열 수사도 맡았지만 이번에 조이대
진짜 이재명 날아갈 뻔하게 할 뻔했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개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거대 양당. 사실 우리나라가 거대 양당이 좀 세죠. 맞아요. 맨날 선거 제도도 문제라고 하고. 네. 근데 이거를, 선거 제도를 좀 바꾸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네,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에서 국회의원을 지역을 나눠서 뽑는다고 해봐요. 뭐, 갑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합쳐버려. 그냥 평택시 하나로 합쳐서, 평택에 국회의원 몇 명 뽑냐? 물론 하여간, 평택에 한 3명 뽑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원래는 각 3개로 나눠서 뽑았잖아. 그러면 3개 각각 1위 하는 애가 당선이 됐잖아. 그걸 싹 합쳐버려서, 한 번에 뽑자, 3명을. 아. 1, 2, 3위가 당선되는 걸로. 아, 그렇게. 그러면은 양당이 아니라, 왜냐면은 각각 나눠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A에서는 국민의힘, B에서는 민주당, 뭐 C에서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1, 2, 3위로 하면은, 민주당, 국힘, 그 다음에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더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러네. 확실히 확률이 좀 늘어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장벽을 좀 완화시키자.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확대시키자. 그러면은 좀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비례대표제를 확대시키면은 정당 득표수대로 국회의원을 넣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거대 정당들 있잖아. 국힘이나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가끔 이상한 거 있지. 딱 봐도 이거 민주당인데 국힘인데 하는 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례대표를 다 넣어버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런 건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치.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양당이어서 지금 국회 보면은 이 국힘 108석, 민주당 170 몇 석인가? 뭐 그러고 나머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 왜냐? 다양해야지. 목소리를 듣지. 다양해야 눈치도 보고 협치를 하지. 근데 이렇게 2개밖에 양당이면은 다른 당들 의견은 개무시되는 거거든. 그치. 이런 거 바꾸겠다는 거지. 맞아.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양당이 이렇게 나눠먹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 뜻과 좀 다르지만 이 양당 정치와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전략적으로 뽑히기 위해선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기회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면은 조금 더 자율적인 그런 뭐랄까 소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항상 색깔이 다 같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선택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 그렇지. 그러면 바로 김문수로 갈까? 네.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이거는 근데 이재명도 했던 얘기고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추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겠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왜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잖아, 넘잖아. 그럼 다 해버리면은 장악할 거 아니냐. 그치. 그거 방지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법개혁도 하겠대. 어떻게?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확실히. 완전 반대지. 반대지. 그 다음에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사법 처리하는데, 거기에 왈가왈부 하거나 뭔가 그냥 사법, 처리, 딱 받아. 이거잖아. 이 얘기 왜 했을까? 이재명 견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사법개혁 공약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다. 사전투표 폐지하자. 그리고 본투표를 이틀간 해버리자. 이틀간? 그 다음에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이 어떠냐면 한국에 3년 이상 체류 영주권자 있잖아. 그러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거든. 다 주는 건 아니고 지방선거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도 줄 거면 니네도 줘라. 그러니까
주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나라는 우리한테 그렇게 똑같이 해주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출신한테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거지. 왜?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믿는 거지. 중국은 우리한테 투표권 안 주잖아. 그 우리도 주지 마. 왜냐면 중국이 지금 부정선거에 가담돼가지고 다 이거 하고 조작했잖아. 라는 거에 대한 공약인 것 같아.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반발적인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있어. 선관위도 이제 의심하잖아. 거기에 감사원 감사 허용하자. 확실히 부정선거법이야. 선거제도는. 그다음에 안보, 대공수사, 그다음에 간첩을 지금 형법상 적국으로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외국으로 바꿔버리자. 왜냐면 적국하면 딱 한정되는데 중국 적국이야? 애매하잖아. 그치? 외국으로 해버리자.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국정원에 환원시키자. 자기가 그렇게 고문당하고 때려맞았는데 참 희한해. 이준석 가볼까요? 이준석은 좀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의 기술 혁신. 왜냐면 안철수 이공계니까 그걸 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오세이돈 알아? 아니, 오세훈? 오세훈 별명이 오세이돈이야. 그래? 왜? 오세훈 시장하는 동안 서울에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옛날부터 물 관리를 못하는 지도자는 망했거든. 그치. 역사적으로. 별명이 오세이돈인데 오세이돈의 도시 재개발계 받아들이겠다. 홍준표의 지방분권 공약이 있었거든. 그런 거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협치를 하겠다. 자기 말로는 압도적 협치를 하겠대. 밀고 있는 것 같아. 압도적 협치를? 아니, 압도적이라는 슬로건. 압도적을? 그렇구나. 정부 조직 아까 얘기했지, 개편하는 거.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국회의원 불체포권 폐지한다.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는 얘기 똑같이 했어. 근데 똑같네. 근데 여기 또 이제, 김문수랑 똑같은 게 또 있어. 본투표? 아니, 헌법재판관. 의결 정족수를 올리자. 민주당 독재 막자. 그리고 선거제도 똑같아. 이거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네, 이거는.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이틀간 하겠다. 선관위 감사. 감사까지. 똑같네, 완전히.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근데 이거는 이재명도 얘기를 했던 거야. 야, 전자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이게 ICT를 활용해서 그 국민 정치 참여 확대하겠다는데 이러면 이제 그리스 되는 거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전자투표를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일단 약간 투표권에 한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전자적으로 플랫폼을 해서 그 전자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정성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 방안일 것 같다. 그치?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고 연동해가지고. 직접 사실 종이에다가 또 찍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자민주주의,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못하는 이유가 결국 안정성 문제 아닐까? 그렇지.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저거 하면 또 이제 부정선거 얘기 또 나오잖아. 또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공천 개혁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 정치적으로. 왜냐면 저번에 이준석 생애에서 다뤘듯이 공천 문제로 싸웠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자꾸 공천 개입했을 때도 봤고.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들도 있고, 윤석열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좀 공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공천 절차를 공개하자.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세력 개입 차단하자. 딱 윤석열 보고 하는 말 같잖아. 완전 대립각이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해. 양당 정치 타파해야 된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2030 정치를 참여를 확대하자. 자기도 20대 됐잖아. 그치? 20대 시작을 했고. 이대남 시절에 정치했잖아. 근데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정치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보복성이 있다? 혹은 뭐 보복성이 견제성이 있다? 라고 평가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약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 근데 확실히 그건 김문수랑 이준석이 조금 더 있는 게,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거랑 이재명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것 같고,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견제를 함과 동시에 자기 세력 확고히 하려는 것 같고, 이재명은 사실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 자기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딱히 뭐 뭔가 보복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검찰 그치. 그런 거는 이제 그거라고 느끼겠지. 이건 보복이다라고 느끼겠지. 뭐 하여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정치에 대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아마 내일 대선 토론 때 더 분명하게 나올 거고, 이제 그 유인물도 오고 할 거 아니야? 기대가 되네. 그러니까 궁금하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랑 그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아까 우리가 많은 제안들을 해줬잖아. 그치, 뭐, 약간, 림보로 가자. 저 지하철 개찰구로. 그치. 그 다음에 맨홀 빨리 바꿔라. 우먼홀도, 도입해라.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줬잖아, 우리가. 그런 게 반영이 됐는지도 좀 보고. 안 됐으면 이거 바로, 이거는 헌재 가야지. 헌법, 그제? 저기 뭐야, 국가의 권력은 또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권력이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이야. 살아있는 권력, 부실공사. 그치. 정책편.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마디 좀, 사실 오늘 저 유튜브를 좀 봤는데, 굉장히 옛날에는 좀 색깔론. 그리고 지금 뭐, 말하면 갈라치기. 특히 지역 갈라치기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 갈등을 뭔가 후보들이 좀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나? 네,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뭐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의 좀 이런 구도가 좀 있는데, 대결 구도가 좀 있는데, 여기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면 갖다 써야죠. 이런 말을 했고, 사실 김문수 저 후보는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는 또 이런 행보를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첫 유세를 시작했던 또 부산에 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뭐 정치를 하겠다라는 비슷한 좀 유세를 좀 했었고, 근데 사실 뭐, 그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사실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이원적으로만 본다면, 같은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용하려고 한다. 이게 전략이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러한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다. 네. 좀 그런 게 좀 특이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이제 그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이제 한 분기가 지난 거죠. 21세기에.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봐야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투표하러 갈 테지만. 네. 사전 투표할 거예요? 본 투표할 거예요? 저는 사전 투표. 네. 저도 근데 사전 투표 하고 싶은 게, 아까 청와대 얘기했잖아요. 네. 청와대에 이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김문수랑 이준석이 되면 사전 투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사전 투표 하나. 그런 관점에서도 희소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사전 투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네. 이번에 사전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까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다음에 뭐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들어주시고 네. 대선 후보 잘 고르시고 선거 꼭 하시고. 네. 맞아요.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네.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뭐 저 한 표 제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약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귀찮은데 그냥 선거하지 말까? 투표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도, 네, 뭐, 한 사전투표 경험, 또 이게 또 재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 인증샷은 찍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투표권 행사라는 건 네. 권력 행사예요. 그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네.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권력을 보여줍시다. 네. 해시태그 투표. 해시태그 권력 남용.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투표 잘 하시고, 네. 6월 3일 투표 잘 하시고, 사전투표 하실 분들은 사전투표 하시고,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텐데. 네. 얼마 안 남았죠. 기대 반, 불안감 반. 네. 그리고 이제 새 날이 되면, 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뭐였지? 뭐, 오일신, 뭐. 나날이 새로워지는 나리나리. 오일신 거 몰라? 몰라. 자, 나날이 새로워지는. 네. 부실공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